당신 어머니가 왜 침묵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쓰러져 있던 남자의 목소리는 거의 끊어질 듯 흘러나왔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그의 차가운 손이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순간 저는 마치 과거 전체가 한꺼번에 끌려 올라오는 듯한 압박을 느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들은 짧았지만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침묵했고, 왜 누명을 감수했으며, 왜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위험에서 지키려 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 남자가 남긴 또 다른 말. 내가 위험해진다. 그 한 문장은 앞으로 마주할 진실이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제게로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제가 어머니의 침묵에 첫 발을 들여놓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진실은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가는 동안 저는 현관 앞에 앉아버린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숨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제 발목을 움켜쥐던 그 남자의 손의 차가움이 아직도 남아 있었고 그 순간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 귀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왜 침묵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다가올 진실이 저를 향해 칼날을 세우고 있다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남자는 서둘러 구급차에 실려갔고 응급구조대원은 간단한 말만 남겼습니다. 의식은 위중합니다. 가까운 사람은 빨리 병원으로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편은 저를 바라보며 작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병원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제 다리는 마치 무언가에 붙잡힌 것처럼 바닥에 꽉 박힌 채 떨리고만 있었고 머릿속은 너무 많은 사실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혼란스러웠습니다. 도경이 조심스럽게 제 곁에 와 말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 나 너무 무서워. 시어머니는 현관 앞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격하게 들썩였고 그 모습은 그동안 보여왔던 강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그 남자가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날 줄 몰랐어. 그 사람은 장미정을 끝까지 말은 흐려졌지만 그녀가 두려워하는 상대가 지금 막 우리 앞에 쓰러져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남자가 떨어뜨린 물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닥에는 열쇠 하나가 덩그러니 떨어져 있었고 구급대원이 옮기기 전 그 남자의 옷에서 떨어져 나온 듯한 작은 종이 조각도 바닥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열쇠는 차갑고 묵직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의 손에서 담아두었던 사연이 그 안에 응축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남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서류 파일을 서연 씨에게 그가 남긴 마지막 의식 속의 말. 서류 파일, 서연 씨, 그리고 위험. 그 세 단어가 서로 얽히며 제 마음 깊은 곳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옆으로 다가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열쇠로 무엇을 열라는 걸까? 저는 그 말에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전에 남자가 건넸던 상자, 그 상자의 이중 바닥, 그리고 그 안에서 느꼈던 이상한 울림. 저 상자 바닥에 뭐가 있었던 것 같아. 저는 상자를 가져와 바닥에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이중 바닥을 다시 열었습니다. 바닥은 생각보다 더 깊게 파여 있었고 그 안에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작은 보관함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금속 보관함은 오래되어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잠금 장치는 작지만 단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손에 쥔 열쇠를 가져다 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열쇠는 이걸 여는 거였어. 열쇠가 잠금 장치에 들어가는 순간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칵. 저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빽빽하게 접힌 종이 뭉치와 오래전에 작성된 듯한 회의록 조각, 그리고 서류 여러 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경이 작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게 그때 사건의 진짜 모습인 걸까? 남자는 그 남자를 향해 걸음을 옮기다 멈춰섰고 저는 첫 번째 종이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끝에 종이가 눅눅하게 젖었습니다. 거짓 진술서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숨을 삼키자 남편이 제 손등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너무 충격적이면 나한테 말해. 하지만 저는 이미 다음 문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진수리는 당시 사실과 다르게 말하도록 압박받았음을 밝힙니다. 압박? 저는 그 단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는 누군가가 급하게 적은 듯한 문장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회사의 비리를 숨기지 않으려 했음. 미정 씨는 회계 담당자로서 진실을 알고 있었음. 그녀의 진술은 회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음. 따라서 상부는 그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로 결정함. 시어머니가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는 우리 집을 흔들려고 하지만 저는 더 읽었습니다. 미정 씨는 남편의 신분이 위험해질 것을 알고 있었음. 그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함. 그녀가 이 집을 찾은 이유는 단 하나. 남편을 구하기 위해. 저는 숨이 억눌려 나올 것처럼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위험을 알고 있었군요. 시어머니는 이마에 손을 얹고 고개를 떨구며 울었습니다.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서류를 제출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술인 김동철. 바로 방금 구급차에 실려간 그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머니에게도 원망받고 미정 씨에게도 죄책감이 있었던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오려고 한 이유는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뜨거운 감정이 목구멍까지 치솟으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토록 긴 침묵을 선택했을까?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아니면 나 때문에? 그때였습니다. 보관함 바닥에서 작은 종이 하나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종이는 더 오래되어 글씨가 흐릿했지만 단 한 문장은 확실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절대 이 일에 휘말리면 안 된다. 저는 종이를 들고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제 어머니가 남긴 말이었습니다. 도경이 제 손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어머니는 너를 지키려고.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근데 대체 왜 위험한 거야? 그때 보관함 안쪽에서 종이 하나가 더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사건 당시 회의 녹취의 일부였고 녹취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 씨가 입을 열면 모두 끝난다. 모두 끝난다. 그 말의 무게는 말할 수 없이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막으며 울음을 터뜨렸고 남편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보관함 바닥을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거기에 아주 작게 접힌 종이가 하나 더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숨을 잃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떠난 진짜 이유는 우리 중 한 사람이 만든 거짓 때문이었다. 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구인가? 우리 중 누구인가? 시어머니인가? 아버지인가? 아니면 세상에 말하지 않은 다른 사람인가?
그때 현관에서 발소리 하나가 분명하게 울렸습니다. 아주 무겁고 익숙한 발걸음. 그리고 문 너머에서 낮고 쉰 음성이 들렸습니다. 서연아, 나다. 문 밖에서 들려온 쉰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기도 전에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서류를 본능적으로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문 너머의 음성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그 순간 느껴진 기묘한 정적은 방금 전의 혼란보다 더 서늘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누군지 확인할게. 하지만 저는 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아직 열지 말아줘. 저조차도 왜 그런 말이 튀어나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문 너머의 정체불명의 존재보다 제 눈앞에 펼쳐진 진실의 조각들에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었습니다. 남자는 문 옆에 조심스럽게 서서 인기척을 살폈고 도경은 창문 너머 어둠을 내려다보며 혹시 주변에 다른 움직임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음과 공포 사이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보관함을 열었습니다. 금속 보관함의 안쪽은 오래된 먼지 냄새와 서류가 수십 년 동안 눌려있던 특유의 진한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증거 이상의 한 사람의 삶이 무너졌던 순간이 그대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종이마다 날짜가 다르게 적혀 있었고 어떤 문장은 희미하고 번져 있어 쉽게 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최근 날짜가 적힌 서류가 맨 아래에 고이 눌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진술서 제출 당시 회사 상부는 책임 회피를 위해 미정 씨를 지목할 것을 지시함. 그 말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그 뒤에 이어진 문장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지시를 전달한 인물은 내부 책임 관리자의 이름으로 기록됨. 저는 아래에 적힌 이름을 보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이름은 회사의 한 인물도 남편이나 신우의 지인도 아닌 제가 가장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거의 떨어뜨릴 뻔하며 숨을 삼켰습니다. 도경이 제 손을 보며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뭐라고 적혀 있어? 저는 입술이 떨려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지시를 전달했대.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어머니는 얼굴을 번개 맞은 것처럼 들썩였습니다. 그럴 리 없어. 내 아버지가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도경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린 지금 사실을 보고 있어. 감정이 아니라.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봤어. 그 사람은 저는 나머지 문장을 이어 읽었습니다.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지시는 직접 작성이나 서명 없이 전달만 진행하였고 이는 윗선의 강압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저는 그제야 한 가지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지시한 것이 아니라 전달만 했다는 것. 전달이라는 단어는 아버지가 무언가에 끼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직접 서류를 만들거나 서명한 게 아니야. 그냥 전달만 했대.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전달한다는 것도 위험한 역할이었을 수 있어.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달만 해도 관련자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이미 당신 아버지는 위험했던 겁니다.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그걸 알고 남자는 조용히 이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침묵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눌렸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뒤집어 쓴 누명보다 아버지가 그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을 더 우선해 두었다는 사실. 저는 손에 든 서류가 무겁게 느껴져 팔이 저릿했습니다. 남자는 또 다른 종이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회의 녹취록 일부였습니다. 녹취록 일부는 잘린 상태였지만 문장 하나가 선명했습니다. 전달자는 상황을 알고 있었으나 반대 의사를 표할 수 없음. 그 말은 아버지의 침묵을 설명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는 두려웠겠네. 시어머니는 손으로 벽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선택을 하려고 하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녀는 입술을 떨며 다음 말을 삼켰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어쩌면 우리 모두를 지키려 했던 걸지도 몰라요. 저는 다시 보관함 안쪽을 뒤졌습니다. 서류들 사이에서 얇은 종이 조각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은 당시 내부회의 참석자 명단이었습니다. 명단 끝에는 작게 적힌 문장이 있었고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것을 읽었습니다. 참석자 중 한 명이 본 사건을 외부에 유포한 의심 있음.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등줄기가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내부에서 일부러 사건을 조작하고 진실을 흐리고 누군가에게 거짓 책임을 씌운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가족 주변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때였습니다. 도경이 다른 종이를 발견하고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것 좀 봐. 그녀가 건넨 종이는 회계부서 직원 인터뷰 기록이었습니다. 그 안에 적힌 문장 하나가 제 심장을 움켜잡았습니다. 장미정 씨는 특정 인물에게 지속적인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함. 저는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협박?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누군가 당신 어머니를 입막음하려 한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침묵한 이유는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어떤 실제적 위협이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협박자가 누구인지 기록돼 있어? 저는 인터뷰 기록의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줄은 글씨가 번져 거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빛에 비춰 끝부분을 읽어냈습니다. 아주 희미한 글씨. 그러나 저는 분명히 읽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고 문장은 거기서 끊기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야? 도경이 속삭였습니다. 더 없어? 저는 보관함을 모두 뒤졌습니다. 서류를 다 꺼내고 보관함 안쪽을 손으로 쓸어도 더 이상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뚜껑 안쪽에 작은 금속판이 덧대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금속판을 눌러보았습니다. 딸칵. 보관함 안쪽에 또 다른 칸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여기 더 있어. 그 순간 문 너머에서 다시 그 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보다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서연아, 열어야 한다. 거기 있는 건 내가 못다 한 말이야. 문 바깥에서 들려온 쉰 목소리는 분명히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게 갈라져 있었고 오래도록 잠겨있던 문을 억지로 여는 쇠소리처럼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문과 문틀 사이의 얇은 틈새로 스며드는 그 음성은 마치 누군가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숨을 몰아쉬며 제 이름을 되뇌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저는 그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곧바로 확인하려는 마음보다 제 손에 들려있는 서류와 눈앞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려는 보관함 속 진실에 더욱 강하게 끌렸습니다. 마치 문 너머에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 어떤 답도 주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이 방 안에서 켜켜이 쌓여있던 기록이야말로 진짜 길로 이어지는 열쇠라는 확신이 갑자기 강하고 분명하게 생겨났습니다. 남편은 불안한 표정으로 문을 바라보더니 당장이라도 문을 열어야 한다는 판단이 선듯 손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그의 손등에는 힘줄이 드러났고 긴장으로 굳어진 손목에서는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본능적으로 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제 손이 남편의 소매를 누르는 순간 방 안의 공기까지 순간적으로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직 잠깐만. 이걸 먼저 확인해야 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안에는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한 결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경은 문을 향하던 시선을 천천히 저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며 이를 살짝 물었지만 결국 제 표정에서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읽은 듯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제 옆으로 와 보관함 안쪽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보관함 안쪽은 오래된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고 그 위에 얹힌 금속판은 누군가가 오랫동안 손대지 않은 듯 차갑고 무거운 느낌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간신히 들어갈 만큼 좁은 틈 사이로 들어간 제 손끝은 서늘한 금속의 감촉을 느끼며 아래를 탐색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마치 금속판이 감추기 위해 존재했던 것처럼 작은 흰 봉투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조심스레 고르고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오래된 종이처럼 테두리가 누렇게 바랬고 손으로 여러 번 꽉 쥐었다 놓은 흔적처럼 표면이 불규칙하게 울퉁불퉁했습니다. 종이에서 은은하게 나는 오래된 종이의 특유의 냄새는 마치 시간이 봉투 안에 고여 있었다가 이제야 새어 나오는 듯 했습니다. 겉면에는 단 4글자. 마지막 기록. 그 글씨는 이상하리만큼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몸이 굳어졌습니다. 호흡이 가슴과 목 사이에 걸린 듯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반응이 방 안의 긴장감을 더 크게 뒤흔들었습니다. 그건 절대 열면 안 돼, 그건.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함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방금 전 문 바깥에서 들려온 쉰 목소리와는 또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 그녀의 목소리 끝에서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두 눈은 사냥감처럼 크게 뜨여 봉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등은 하얗게 질렸고 그녀는 손가락을 떨며 봉투를 향해 뻗어오려다 중간에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간절한 외침은 저를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봉투를 손에 쥔 순간부터 저는 이미 이 기록을 열기로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시어머니의 어깨를 붙잡으며 낮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진실을 확인해야 할 때예요. 잦아든 그의 목소리 속에는 두려움과 의무감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격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걸 보면 모든 게 무너져, 내 아버지도 너희도. 그녀의 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공포는 강렬했습니다. 그녀가 평생 숨기고 지켜온 무언가가 이 봉투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누구라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 떨림은 처절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봉투의 입구를 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사이에 오래된 종이의 건조한 감촉이 느껴졌고 봉투 안에서 편지 한 장이 조심스레 꺼내졌습니다. 그 편지는 오래된 필체로 빼곡하게 적힌 글자들로 가득했으며 잉크는 오래되었음에도 흐려지지 않았고 종이는 군데군데 약간의 주름과 자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손끝을 모아 편지를 펼쳤습니다. 종이가 꺾일 때 나는 약한 바스락거림조차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서연아,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이미 너 곁에 없겠지. 어머니의 필체. 분명한, 너무나 익숙한 그 글씨체.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차갑게 굳어버린 손바닥 아래서 떨리는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지내려고 했던, 그러나 마음 한구석 가장 깊은 곳에서 여전히 저를 붙잡고 있던 그 필체는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가슴을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계속 읽었습니다. 나는 억울함 때문에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원망을 돌리기 위해서도 아니다. 그저 너에게만은 진실을 남기고 싶었다. 문장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깊게 후벼 파고 있었습니다. 말끝마다 숨이 걸렸고 눈앞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날 나는 진실을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나를 지켜줄 사람도 없었다. 대신 너희 아버지가 위험했다.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었다. 저는 편지를 든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등이 시야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글씨가 눈물로 번질까 두려워 손등으로 눈을 훔치지도 못했습니다. 도경이 제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서연아, 계속 읽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흔들려 있었지만 그 흔들림은 제 마음을 조금 붙잡아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서서히 고개를 끄덕이며 편지를 다시 붙들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약했다. 하지만 그는 나를 사랑하는 대신 가족을 지키려 했다.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나는 너무 늦게 알았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눈물과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보았던 아버지의 표정들이 희미하게 떠올랐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누던 짧은 대화들, 어딘가 알 수 없는 불안이 숨겨져 있던 눈빛들이 갑작스레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문장을 듣자마자 숨을 들이마시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아버지가 널 사랑했다고? 그녀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래도록 마음속에 품고 있던 오해들이 흔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편지의 다음 문장은 그녀의 혼란을 더 깊이 뒤흔드는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침묵을 부탁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그에게 침묵을 부탁했다. 그가 그 일을 말하는 순간 그는 끝이었고 너도 끝이었다. 나는 너를 지키기 위해 선택했다. 저는 비틀거리듯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지키려고. 그 말을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떨어지는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도경은 고개를 떨구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의 손끝은 젖어 있었고 떨리는 입술은 이 방이 감당해야 할 진실이 얼마나 무거운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더 깊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싫어했다. 그분은 나를 통해 불안해졌고 나를 통해 자신의 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했다. 나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분도 진실을 모두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문장을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체온이 빠져나가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맺힌 눈가가 떨리고 있었고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정아, 나는 내가. 그러나 그녀는 끝내 문장을 잊지 못했습니다. 죄책감과 후회가 뒤섞인 감정이 그녀의 목을 막아버린 듯 했습니다. 그러나 편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연아, 진짜 문제는 그분이 아니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오해나 분노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진실을 숨기고 우리 중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만든 것이다.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숨이 가라앉으며 심장이 더 느리고
더 무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밝히는 순간 너도 위험해진다. 그래서 나는 말하지 못했다. 도경은 숨을 삼키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록에 안 남긴 이유가 바로 그거였군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읽기 위해 편지를 더 꽉 쥐었습니다. 종이가 소나기에서 약하게 구겨졌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행동. 그 행동만큼은 내가 꼭 알아야 한다. 그것이 너희 아버지를 파멸로 몰아넣었고 나를 침묵하게 만들었으며 결국 우리 모두를 갈라놓았다. 손이 너무 떨려 편지를 잡고 있는 것이 힘들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제 손 위에 손을 포개어 편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줄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날 밤 너희 아버지에게 찾아가 거짓을 강요한 사람. 그 사람은 저는 편지를 더 펼쳐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문 바깥에서 갑자기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단순한 숨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오래 달려온 듯 숨을 간신히 붙잡는 듯한 거칠고 절박한 소리. 그리고 그 쉰 목소리가 이번에는 문틈 바로 뒤에서 속삭이듯 아니 울부짖듯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제발 열어줘. 내가 그날의 마지막 증인이야. 문틈에서 들려오던 그 쉰 목소리는 잠시 이어질 듯 하더니 곧 끊겼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오히려 더 불길했습니다. 목소리가 멈춘 뒤에도 문 너머에서는 누군가가 가쁜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새어 들어왔고 그 리듬은 마치 불안과 초조로 뒤섞여 불규칙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지금 그 문을 열어 확인할 여유는 단 한순간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임을 명확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문 너머의 존재보다 우선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도경은 이미 구급차가 달려간 병원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김동철 씨가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이 제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울렸기 때문입니다. 그 말들은 단순한 경고나 부탁이 아니라 마치 제 앞에 놓여 있는 모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인 듯한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에게 서류 파일을, 그리고 이어진 그의 떨리는 속삭임. 내가 위험해진다. 그 문장은 제 귓속에 깊이 박힌 쇠모처럼 쉽게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심장이 뛸 때마다 그 문장이 제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무엇이 저를 위험하게 한다는 것인지, 누구를 말한 것인지,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 지금은 아무것도 분명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결코 가벼운 경고가 아니라는 사실만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남자는 복도를 빠르게 걸으며 분주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빠르고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불빛이 희미한 병원 복도에 긴장이 응축된 듯 그의 걸음마다 공기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 차량의 뒷좌석에 앉아 두 손을 서로 꽉 붙잡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마디는 하얗게 질렸고 팔목은 작은 경련이 일어나듯 떨렸습니다. 눈동자는 초점 없이 창밖을 향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녀는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에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차창 밖의 어둠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고 그 어둠은 마치 우리 가족이 수십 년 동안 감춰온 진실이 어둠 속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려는 순간처럼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가는 궤적은 마치 오래된 기억들의 흔적처럼 불안정하게 흔들렸고 바람이 차창을 스치는 소리는 깊은 밤의 흐느낌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구조대원들은 이미 환자를 응급실로 옮기고 있었고 우리는 긴장된 시선으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응급실 내부의 밝은 조명 아래에서 그들은 빠르고 정확한 동작으로 산소 공급 장치와 전극 패드를 연결하며 생명유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숨을 멈춘 듯한 감각에 휩싸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담당 의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겁고 진지했으며 오랜 시간 긴급 상황을 다뤄온 사람 특유의 침착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간신히 의식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잠시 호흡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대화를 나눌 수는 없을 겁니다. 짧게만 이야기하세요.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남편과 함께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병실 안은 고요했고 기계의 규칙적인 삑삑 소리만이 공간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간신히 숨을 이어가는 김동철 씨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눈가와 입가 주변의 주름은 더 깊게 패여 보였습니다. 방금 전 구급차 안에서 보았던 모습보다 훨씬 쇠약해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꺼풀을 떨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후회의 흔적이 동시에 겹쳐 있었고 그 안에서 제가 모르는 수많은 사연들이 뒤엉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연 씨, 저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손끝에서 그의 미약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은 쉬셔야. 그러나 그는 약한 고갯짓으로 제 말을 부정했습니다. 아뇨,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해야 할 말이. 그의 목소리는 너무 약해 공기 중에 흩어져 버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절박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장미정 씨는 억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병실의 공기를 한순간 완전히 멈춰 세웠습니다. 그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많은 걸 알고 있었고 그걸 밝히면 많은 사람이 무너질 거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팔을 살짝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협박을 받았던 건가요? 그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분을 도우려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로 그분을 막으려는 사람도 있었어요. 도경과 남편은 굳은 얼굴로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미 단단하게 굳어버린 표정으로 상황의 무게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실 문가에 서서 울음을 삼키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가늘게 흔들렸고 팔뚝은 계속 떨렸습니다. 그날 내가 거짓 진술을 했던 이유 말해드리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회사 윗선의 협박을 받았습니다. 내 아내와 아이들이 위험할 수 있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동정과 분노, 슬픔과 이해가 뒤섞여 가슴 깊숙한 곳에서 불편하게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책임을 돌린 건가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정 씨에게 미안합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말에 병실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침묵한 이유, 그녀가 왜 끝까지 진실을 밝히지 않았는지, 그건.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입술을 바라보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무언가 숨겨진 의미와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시선과 마주하는 순간 마치 가슴 한복판을 찔린 듯한 표정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미정 씨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분은 당신도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시어머니는 벽에 기대며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남편이 그녀를 부축했지만 그녀는 그 손마저 밀쳐냈습니다. 아니야, 나는 미정이를. 그 순간 김동철 씨가 다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당신 어머니가 왜 침묵했는지가 아닙니다. 그녀를 침묵하게 만든 진짜 원인은 그는 갑자기 숨을 크게 들이쉬고 몸을 뒤틀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손을 뻗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의사 불러야. 그러나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 소나기에는 마지막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안 돼요. 지금 말해야 해요. 그가 마지막 힘으로 내뱉은 말은 거의 속삭임이었지만 그 속삭임 속에 실린 진실의 무게는 거대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를 침묵하게 만든 건 당신 아버지가 아닙니다. 저는 그 말에 멍하니 얼어붙었습니다. 남편도 도경도 시어머니도 동시에 숨을 삼켰습니다. 그분을 위협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몸을 떨며 마지막으로 제 손을 강하게 쥐었습니다. 그날 당신 어머니에게 침묵을 요구한 사람은 그때 의사와 간호사가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자리 비켜주세요. 지금은 안정이 필요합니다. 간호사가 제 손을 떼어내고 의사가 장비를 확인하는 동안에도 김동철 씨는 제게 마지막 눈빛을 보내며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모두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미정 씨에게 찾아간 사람은 너희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모니터의 심장 박동음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절규하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병원 복도에서 누군가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연 씨, 빨리 나오세요. 큰일입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단순한 경고음이 아니라 마치 지금까지 드러난 진실의 문이 한꺼번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순간 병실의 공기는 더 짙고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간호사는 김동철 씨의 상태를 확인하며 급히 조치를 취하고 있었고 의사는 계속해 심장 박동을 모니터링하며 숫자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귀에는 의사의 말보다 조금 전 그 남자가 남긴 마지막 문장만이 반복되었습니다. 너희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마지막 고백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을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서는 남자가 헐떡이며 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빨리 오세요. 집에서 무언가가 그는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지만 그의 얼굴은 분명히 두려움과 긴박함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복도 끝으로 달려갔습니다. 도경과 시어머니도 뒤따라오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벽을 짚으며 겨우 몸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지나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밤 공기는 매섭고 차가웠지만 제 머릿속은 그보다 더 얼어붙은 상태였습니다. 남자는 주차장 쪽으로 말없이 저를 이끌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서연 씨 아까 집에 남겨두신 상자 있죠? 그리고 보관함, 그 말에 저는 즉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상자에서 또 뭔가 나왔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가 그 상자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누가요? 남자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못 봤습니다. 이미 도망친 뒤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이 서류 몇 장을 가져갔습니다. 제 심장 박동은 급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서류요? 당신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의 마지막 기록, 그리고 당신 아버지가 남긴 두 번째 녹음기를 찾으려 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두 번째 녹음기. 아직 재생하지 못한 그 녹음기. 아버지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남긴 마지막 진실. 그걸 누군가가 가져가려 했다는 말은 그 사람이 이미 우리 가족의 진실을 파악하고 있고 그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증거였습니다. 집안의 사람 김동철 씨의 마지막 말이 다시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지금 집으로 가야 해. 저는 고개를 세게 끄덕였습니다. 가자. 지금 당장. 시어머니는 다리가 풀린 듯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못 가겠어. 그 집에 그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누가 무섭고 누가 덜 무서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도 진실을 마주하셔야 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떨어뜨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차 안은 숨소리 하나에도 긴장되는 고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제 마음속의 기억들도 함께 스쳤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 아버지가 남긴 두 번째 녹음기, 그리고 집안의 사람이라는 말. 그중 어떤 하나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진실들이었습니다.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이미 현관 앞에는 누군가가 다녀간 흔적이 분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신발장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조용히 닫혀 있던 현관문은 아주 미세하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누가 남편이 제 어깨를 잡아 제지했습니다. 조심해. 혹시 안에 있을 수도 있어. 남자는 손전등을 켜들고 조심스레 문을 밀었습니다. 문은 거의 소리도 없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내부는 예상보다 더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고 서류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상자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상자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상자를 열자 서류 일부는 없어졌지만 가장 깊은 곳, 이중 바닥 아래, 금속판 뒤에 있던 두 번째 녹음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녹음기를 끌어안았습니다. 다행이다. 그러나 남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왜요? 그 녹음기를 가져가지 않은 이유는 그 사람이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아직 모른다는 뜻입니다. 남편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즉, 다시 올 수도 있다는 말이야. 저는 녹음기를 들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도경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집안의 사람. 저는 어머니의 편지, 김동철 씨의 마지막 말, 그리고 두 번째 녹음기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반복했습니다. 집안의 사람. 그 순간 녹음기의 작은 금속 버튼에 제 손가락이 닿았습니다. 딸칵. 너무나 익숙한 기계음이 방안을 울렸습니다. 녹음기가 켜졌습니다. 저는 숨조차 멈춘 채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잡음 사이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서서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이걸 듣는다면 나는 이미 내 곁에 없겠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 숨이 크게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침묵한 이유, 그리고 내가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건 그 순간
녹음기에서 갑자기 정체 모를 남자의 목소리가 겹쳐 들어왔습니다. 낮고 차갑고 분명히 아버지가 아닌 목소리. 그만하시죠. 더 말하면 당신도 위험해집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떨렸습니다. 남편과 도경도 동시에 몸을 굳혔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힘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조심해라. 그 사람은 녹음기의 음성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자분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현관문이 갑자기 쿵 하고 울렸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문 손잡이를 잡고 돌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직접 움켜쥐는 듯 울려 퍼졌습니다. 문 밖의 존재는 조용했고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누군가가 서서히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까지도 문틈을 타고 들어오는 듯했고 우리 모두는 움직이지 못한 채 고개만 돌려 그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방 안에 놓여 있는 두 번째 녹음기의 마지막 문장이제 머릿속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서연아 조심해라. 그 사람은. 그 문장은 끝나지 않았고 그 끝나지 않은 빈칸이 바로 저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형체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화에서는 그 문 앞에 선 사람이 누구인지, 당신 어머니가 말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이 집을 흔들어 온 진실의 마지막 퍼즐이 드러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5화에서 이어집니다.